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이다. 저희의 공부, 배움에 대한 열정도 그 끝이 없죠. 학교를 졸업했다고 공부가 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배워야 할 많은 공부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뭔가 아카데믹하게 학구적이고 발음도 따박따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뭔가 제가 굉장히 오늘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런 패션과 그런 어떤 분위기를 유지해 봤는데요. 우리도 말도 오늘 좀 격조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라는데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예. 전 더 타임즈. 말로만 듣던 더 타임즈. 오늘 이제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수홍스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난번에 서대문연구소 갔다 왔잖아요. 네. 역사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역사를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데 생각이 그런 났습니다. 마음이 있지만 정말 이거 공부해야겠다 딱 정말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마음 먹는 거가 딱 도전하는 게 어렵죠. 그 아마 단계가.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어떤 종류 그리고 이걸 즐겁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자, 시민들은 어떻게 이 배움을 열심히 잘 꾸준히 이어나가는지 시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s someone that's deceiving, maybe lying. Like, this became popular with Taylor Swift. Everybody calls Taylor Swift a snake. You know Taylor Swift? Yeah. They call her a snake because she lied. This one is the clapping emoji, and it means kind of like you use it when you're angry. So it's not angry, but like you want to say something like, "This is what." So they use it between everyone. That's all I don't know. Just these. 확실히 언어라는 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좋은 영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좀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이 한 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어민이 안에 들어와야 또 우리 Hello, 있으면 everybody. 영어 잘- I'm your English teacher, Matthew. Nice to meet you.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야, 마음 긴장하지 편하시고 맙시다. 예. 제가 어차피 언어 교환하러 왔으니까 프리 토킹 합시다, 편하게. 일단 나이트 스미치. Oh, nice to meet you. That's a nice bow tie you have there. Where did you buy that? 프리보타이 Pre bow tie. from TBS. Oh, okay. So you never buy your own clothes? Yeah. You get all your clothes for free? From Oh, BTS. 나 TBS. BTS. No BTS. Okay. BTS, 알아듣는 거예요? My name is Songstar. Oh. Your name? Matthew. Matthew. Yeah. Oh, nice pronunciation. Yeah. Did you get 발음 your? 좋대요. 발음? Yeah. You got your bow tie from TBS too? TBS. 2-hour rental? Where I come from? I'm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 뉴질랜드. 마오리. Yeah, Maori. yeah. Yeah, it's called the Haka. 하카. Haka. Yeah. Nice. You have nice
hair. Beard. Beer. TBS gave this to me. Oh yeah. Yeah, like Free? free. 아 free. Wow. Yes. You have good bonus. Thank you.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염 TBS가 붙여줬다고. 그래서 영어 어느 정도 하시네요? 매튜 그러면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아 그러면 혹시 설렁탕 먹을 때 깍두 국물 넣어서 먹습니까? 에이 당연하죠. 딜리셔스. 이것도 하고싶 발음이야. 자 이렇게 한국 생활 내가 보기에는 이미 적응이 다 되는데 혹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조금. 조금? 원래 예. 기억력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굴곡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영상 좀 볼까 하는데 자 과연 그러면 어떤 역사일까요?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5가지 형벌, 회초리 맞기, 곤장 맞기, 강제노동, 유배, 그리고 사형. 이 중에서 죄인을 변방으로 보내버리는 유배형은 사형 다음으로 강력한 형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유배 그까짓 거 폰이랑 와이파이만 있으면 10년 쌉가능일 것 같은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배 가서 어떻게 살았길래 사형 뺨치게 힘들어했을까요? 조선시대 유배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배는 벼슬 하는 공무원들만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정치 싸움에서 밀리거나 김영란법을 어기거나 죽은 상사를 소생시키지 못하거나 등등. 사실 유배는 조정 관료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일반 선비, 평민, 천민 모두 갔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유배를 갔고 하다못해 동물도 갔는데요. 1413년 태종 때는 사람을 고이 지려밟은 코끼리가 전라도 장도에서 귀양살이를 했죠. 유배형을 받으면 우선 떠나기 전에 엉덩이 100대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곤장 100대는 거의 사망각이었기 때문에 벌금을 대신 내고 체벌을 피하는 제도가 있었죠. 유배는 죄질에 따라서 가야 하는 거리가 달랐습니다. 명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2000리, 2500리, 3000리 3단계로 나뉘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나라에 비해서 코딱지만한 한반도의 사이즈, 한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도 기껏해야 1000리 정도였죠. 그래서 세종 때 조선 상황에 맞춰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배인들의 디폴트 교통수단은 말 빌릴 돈이 없으면 그냥 뚜벅이었죠.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약 30km, 대략 80리 정도를 빡세게 이동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해야 했는데요. 이때 곤장 맞은 엉덩이 상처가 심해져서 가는 중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배지가 외딴 섬일 경우에는 외구의 습격을 받거나 폭풍을 만나거나 다른 나라에 불법 입국하는 등 사고가 나기도 했죠. 유배를 가는 동안 주막에서 먹고 자는 등 모든 경비는 직접 셀프로 해결해야 했는데요. 유배 비용을 대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시를 하는 호송관의 경비 일부도 유배인의 몫이었죠. 때문에 대접을 제대로 안 하면 유배 가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배인이 고위 관직 네임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유배당했지만 관직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유배 이퀄 장기 무급 휴가나 마찬가지였죠. 뭐야 왜 이래. 이들은 편히 가라고 감시관도 동행하지 않았고 시중을 들어줄 노비도 데리고 갔고요. 가는 길에 지방 사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재워도 주고 술자리도 베풀어줬습니다. 나중에 복귀하면 지 좀 잘 봐달라는 거였죠. 어찌어찌 개고생 끝에 유배지에 도착한 죄인. 우선 관아에서 유배인이 묵을 집을 정해줍니다. 집 주인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유배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요. 싫은데 억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유배인을 종종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창고나 처마 밑에서 자면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죠. 게다가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모두 유배인을 극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유배인에게 줄 밥을 대접하거나 식량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농사나 장사, 국어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유배인도 많았고 공부깨나 한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 유배지에 휴가를 온 이 고위 관직에게는 지방의 유지들이 서로 잘해주려고 난리였습니다. 복귀 가능성이 낮더라도 돈 있는 양반이면 집이나 식사 등 살기가 조금은 나았죠.
그러나 반역죄 같은 큰 죄를 저지른 왕족이나 관리는 유배형 중에서도 위리안치라고 불리는 최고난도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마을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일반 유배인들과는 달리 가시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사는 형벌이었죠.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아주 가끔씩 음식이나 생필품을 받는 정도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소설로 21세기 수능생들을 분노케 하는 김만중, 가족들을 다 데리고 유배 와서 손주의 육아일기를 썼던 이문건, 누명을 쓰고 귀양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맹꽁이 서당 훈장님 등등 공동체 사회였던 조선에서 홀로 고립되어 수십 년간 빈곤과 치욕에 시달리던 유배형.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저 누추한 삶에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이 보니까 저도 역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유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저는 국사 같은 거 좀 좋아했는데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걸 훨씬 몸 좋아했습니다. 쓰는 거. 예, 예. 그럼 뭐 농구, 배구 뭐 이런 거요?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예. G'day, mate. I'm Meryl, 매투와 your 매투. PE teacher. 매투. 뭐뭐? Meryl. 매력. 와우, 나이스 기. Thank you. Yeah. You know what a gi is? 예. 주지스? Jiu-jitsu. Jiu-jitsu. 블랙벨트? 아, 사기 아니에요. 아 싹이 아니야. 진짜. 10년 넘어 걸렸어요. 아 근데요, 나도 운동 좀 했어요. 그래요? 네. 내가 이렇게 핸섬, 스마트, 스위트한 얼굴이지만 I'm 프로페셔널 레슬러. 프로레슬러. 얼굴은 좀 모르겠지만 몸은 그렇게 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아, 나 지금 얼굴은 모르겠지만 와, 이 사람 한국인 다 됐네.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정말 자웅을 겨뤄봅시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Let's fight, ready to rumble. 오케이? 오케이. 하는 거야 진짜? 가자. 한번 생각해보고. 하려고. 어? 자 나와요 그럼. 자. 오늘 재밌는 구경하네. 일단 내려놓고. 아니 그 프로레슬링은 아니었어? 내려놓고. 지지스는 원래 맨손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맨손으로. 레디 파이트. If you smell the blood is cooking. 아, 오케이. 잠깐만. 뭐? 다음 영상 보시죠. 풍속화의 대가 단원 김홍도의 씨름인데요. 이 씨름 그림에 지금 다른 곳이 7군데 있다고 합니다. 틀린 곳이 똑같은 예, 그림이 예. 틀린 곳이 7 네. 곳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도 눈 부릅뜨고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죠. 네. 보니까 오른쪽 부채 그림이 없어요. 아, 붙이는 예리하죠. 다르고.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갓, 요 달러. 다르네요. 가시고 여기는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삿갓. 네. 삿갓.
아,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갓 보면은 여기 2개? 하나? 겹쳐져 있는데 여기 더 많아요, 개수가.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 둘.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칸이. 그럼 벌써 3개. 4개나 남았다는 거네, 지금. 눈 좋잖아요, 김임 씨. 아, 이게 눈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이런 것도 시키면 제가 또 아까 그렇지. 저기 헤드락을 당해가지고 잠깐 산소 공급이 네, 지금 피가 잘 공급이 안 네, 돼가지고. 이제 그 산소 공급 동맥이 잠깐 차단됐었거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진짜. 한번 빨리 우리 집중을 해가지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찾겠다. 아니야, 있을 거야 더 분명히.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여기. 1명, 여긴 2명. 네? 여기 1명 있고 여긴 2명이 있지, 아니요? 아, 그러네. 똑같은 사람 컨트롤 C 컨트롤 그래. 비슷하게 겹쳐놨네. 빨리 찾아요. 저도 하나 찾았으니까. 아, 이 사람 뭘 안고 있다. 여기는 없잖아요. 없어. 와. 나 좀 이제 시간 이제 1분 45초 남았어요. 이제 제가 많이 맞췄으니까 김 MC가 좀 맞춰요, 이제. 예. 예. 아, 1분 50초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몇 개 맞춘 거죠, 지금? 5개? 예. 2개 남았네. 이제 1분 좀 남짓 남았어요. 이런 곰방대 같은 데를 잘 봐야 돼, 곰방대. 엿 종류 한번 봐봐요. 엿가락. 이거 페이크야. 페이크예요, 이거? 괜찮아죠. 야, 이게 없는데? 이거 처음 타블렛 나왔을 때 이거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30초 남았다. 아, 이게 더 초조해지네. 이거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지적 능력. 이게 지적 능력하고 상관은 없죠. 이게 눈썰미지 뭐. 이게 지적 능력하고 상관 있나요? 그게 지적 그게 능력이죠. 그건가? 당황스럽다. 몇 초 남았어요? 7초요. 2개. 다 찾은 것 같은데? 아, 2개 못 찾았네. 정답 공개. 이거 하나 했고, 맞췄고. 손! 손. 이거 2개 못 맞췄네. 발이랑 손 이걸 못 맞췄네. 이건 다 찾은.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씨름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모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씨름 구경을 하는 건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프로레슬링이라든가 격투기, 권투의 그 시합장을 링이라고 하잖아요. 링. 근데 사각형인데 왜 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그 씨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링이라고 하게 된 건데. 아, 원형. 그렇죠. 그 링의 어떤 어원의 원형을 김홍도의 씨름 그림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재밌네요. 뭐 근거 있는 학설. 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렇게 틀린 그림 찾으니까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Hello, class. 아니, 매튜 앉아요, 빨리. I'm not Matthew. 네? Mess. 메스? Yes. 아, 매튜. Mess. 오늘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매튜. 메스래요. 메스 선생님. 네. Mess. 사람 이름이 수학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분수를 가르쳐주고. 아, 오늘 수학 분수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소품이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피자. 맞습니다. 네. 이 피자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좋은 질문 물어보시네요. 네. 제가 먹으면서 가르쳐주고. 먹으면서. 네. 오늘 몇 명입니까? 세 명. 3명이죠. 그래서 피자도 3개로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3개로 잘랐는데 3개 중에 하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서드원? 써리원? 거의 맞네요. 거의 맞아요? 네, 원 오브 서드? 조금 더 비슷하게. 원 오브 서드. 모르겠는데. 1/3. 원 떨드. 1/3. 원뜻. 아, 간단하게 원뜻.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4분의 1은 뭐라고 하죠? 좋은 질문을 물어보시네요. 네. 그러면 아까는 3개 있었을 때 1/3 서드. 했는데 그러면 4개 있으면은 원 포. 1/4. 1/4. 간단하게 사람들 그냥 쿼터로. 쿼터. 미식축구나 농구 같은 데 보면 뭐 1쿼터, 네. 2쿼터에서 4번. 쿼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장 큰 피자, 비기스트 피자. 이거 누가 먹어야 돼요? 이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똑같아. 예, 맞아요. 이 친구 대답 제일 예. 잘하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티처. 잠시만요. 우리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기 안 아니, 안 왜 이러십니까? 되죠. 네? MMC. 네. 앞으로 드실 날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좀 공평하게 페어하게 저기 해야지. 손목 돌아간다. 선생님이 아까 똑같이 그렇지 잘랐다고. 안 되는 그런 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겠- 하시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실수에서 허수로, 그것들을 수라고 한다. 그리고 수에서 점으로, 점에서 도형으로, 또 도형에서 입자로. 우주의 모든 것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입자를 모두 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수에 대한 학문을 수학이라고 한다. 난 수학으로 농구를 한다. 자유투를 넣는 법은 간단하다. 신장이 184cm인 내가 농구 골대로부터 4.6m 떨어진 곳에서 7cm를 점프해서 49도로 초속 7.6의 공을 던질 때 V0는 7.6m/s, H0는 2.5m이므로 탄도운동 방정식에 의해 공이 날아간 거리는 2.3m이다. 이때 농구공은 1.15 곱하기 2.3-9.8 나누기 2 곱하기 7.6의 제곱 곱하기 0.66의 제곱 곱하기 2.3의 제곱 플러스 2.5로 약 4.11m 높이에 위치한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5사이즈의 농구공의 경우 둘레를 700mm로 본다면 2파이 R은 700mm에서 반지름 R은 파이분의 350이 된다. 이때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분의 450의 세제곱. 따라서 3파이 제곱은 1억 7,850만이 된다. 앞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20m에서도 역시 넣을 수 있다. 이렇듯 수학은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다. 분명히 발달할수록 더욱더
이 건물은 자연과 재현을 고려해 직각, 직선, 정방향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인위적 건물의 개념을 넘어 비정형, 비대칭, 곡선을 사용해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사용했다. 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45,133장의 알루미늄 외장 패널은 각각의 고유 식별 아이디가 있어 후에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아이디만 알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우리는 수학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수준을 한 단계씩 향상시켰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현실에는 직선도 없고 이차함수나 삼각함수도 없다. 수학은 무한한 세부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분석할 수 없고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적 존재들을 등장시켜서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다. 그것이 수학의 힘이다. 이대로 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수학이란 존재를 이용할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문명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 이뤄내지 못한 것은 많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수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엄마! 엄마! 간식 싸게 용돈 주세요. 그래, 알았어. 빵 하나 사 먹어. 30년 후. 엄마! 간식 사게 용돈 좀 주세요. 야, 이 지지배야. 너 또 먹어? 에휴, 빵 하나 사 먹어. 또다시 30년 후. 엄마, 간식 사기 용돈 좀 주면 안 돼? 안 돼. 너 어제도 줬잖아. 애미야, 왜 그러냐? 아구 내 새끼, 빵 하나 사 먹어. 할머니, 이거 가지고는 빵 못 먹어. 에휴, 왜 이렇게 비싸졌대냐? 자, 얘따.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니? 응? 잘 모르겠다고? 나의 간식 살 돈을 주의 깊게 봐줄래? 분명 정원이가 학생일 때는 간식값이 100원이었는데 대체 왜 30년 후에 엄마가 되니 500원이고 또다시 30년 후에 할머니가 되니까 1000원이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야.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인데 여기서 물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수요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데 여기에 빵이 3개가 있다고 해보자. 이 빵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3명이라면 500원을 내고 하나씩 사이좋게 살 수가 있지. 하지만 빵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월급이 많아진 등의 이유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빵을 사려고 하겠지? 이렇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두 번째 이유는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오르기 때문이야. 원래 빵집에서 옥수수빵을 만드는데 500원이 필요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옥수수가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버려서 빵을 만드는데 1000원이 필요하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빵의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빵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빵집은 빵을 조금만 만들게 될 거야. 그러면 원래 500원에 거래되었던 빵이 사려고 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빵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서로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겠지? 이렇게 원재료의 비용이 오르는 바람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석유의 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야. 통화량은 우리나라 안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뜻하는데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난다면 돈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자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짐과 동시에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그럼 물건 하나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많아지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에 비해 물건의 가치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해. 오늘 정원이의 일생 이야기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 이제 물건값이 오르는 이유를 알겠니? 오늘 수업이 굉장히 농민합니다. 뭐 역사에 그 다음에 뭐 체육에 각종 배우고 있는데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또 오는 거 아니겠죠? 그거 안 오겠죠. 이제 좀 자율학습 합시다. 자율학습. 응? 오늘 자율학습. 예전에 학교 생활로 돌아온 것 같처럼 엄청 빡빡한 수업 네. 일정을 보냈습니다. 지금. 고3 같아. 그러니까요. 40대 후반에 고3이 웬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Hello, everybody. 또 왔어. I'm your science teacher, Magic. 사이언스, 이야. 과학이라는 얘기죠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좀 한국말 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네. 뭐를 보이세요? 저는 모피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이렇게 딱 뒤돌아서서 보고 있는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코 큰 할머니구만요. 저기 코가 저기 있어가지고 할머니 모습인데 한번 봐봐요. 저기 자세히 보면. 진짜? 예. 그럼 둘 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this is neuroscience. 뉴로사이언스. Neuroscience. Yeah. And we call this magic eye, 착시 현상. 착시 현상. 내 과학이라고 하는데 착시 현상이다 이것은. 그래요.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면 저를 많은 분들께서 얼핏 보고 정우성이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바로 뇌과학인 거죠.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김남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우성 씨만 보여. 그게 바로 착시 현상. 착시 현상보다는 착각입니다. 굿티처. 자,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예, 그 과학에 관해서 좀 최근에 송스타님 관심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태양력, 풍력, 네.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친환경 에너지. 네. 자, 요즘 친환경 에너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오시죠. 뿌연 미세먼지,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겨울, 살인적인 폭염과 한파, 우리 지구는 갈수록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아프게 하는 주범으로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꼽히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바로 이상기후를 부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를 대신할 새로운 미래 에너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말 그대로 수소를 에너지화한 형태를 말합니다. 수소는 산소와 만나면 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오염 물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오로지 물과 에너지만 배출되기 때문에 수소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보존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처럼 언제 바닥날까 하는 연료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에너지 자급이 절실한 상황. 수소가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며 수소 경제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수소 경제란 수소를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수소 에너지 시대를 말합니다. 현재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이제 수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에 맞는 기반 시설과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경제의 중심에 바로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물과 에너지를 얻는 장치인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한 자동차를 바로 수소 연료 전지차, 수소차라고 합니다. 수소 에너지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바로 무소음, 무공해,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수소차는 소음이 거의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수소차의 연료전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제거된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달리는 동안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시킨 후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하고 다시 밖으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소차는 자동차 매연 대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수소 에너지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수소는 자연에서 주로 원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한 수소 분자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또 수소 연료 전지에는 백금, 코발트 등 고가의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또 수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고압 압축하여 운반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액화시켜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소를 필요로 하는 인근 도시에 생산시설을 만들거나 깨끗하고 값싼 수소를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소하면 수소폭탄을 떠올리며 수소차도 잘못하면 수소폭탄처럼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소에너지와 수소폭탄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사용하는 수소는 일반적인 수소이고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수소를 인공적으로 가공한 중수소, 삼중수소로 자연 상태에서는 수소가 절대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1억도 이상의 엄청난 열로 가열을 해야만 핵융합 반응이 폭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 탱크는 철보다 10배나 강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7,300톤이 넘는 에펠탑을 올려놓아도 끄떡없을 정도이며 물에 빠질 경우 수심 7,000m의 깊이의 압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봐도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보다 오히려 위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과 잠재력을 가진 친환경 미래에너지 수소.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지난 2005년 친환경 수소경제구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현재 11개에서 12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수소 경제 로드맵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은 미래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친환경 미래에너지 수소, 수소에너지의 멋진 활약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인데요. 오늘 여러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진짜 저의 지식의 배움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수홍사님은 어떠셨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의 끝은 없다. 오늘 그것을 제대로 실감하는 방송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시민 제작자분들이 보내준 영상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배움의 정도, 깊이, 폭 넓고 깊어진 거 좋긴 했습니다만 뭔가 강제로 공부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뭔가 조금 예.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우리 매튜 쌤, 하이 매튜, 하이 매튜. 예, 진짜 오늘 완전 고생 엄청 했는데 네. 아유 예. 다양한 캐릭터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시민 영상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